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이미 당신의 집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다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살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같은 방 안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는 이 이유를 아주 단순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배신이나 큰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싸우지도 않아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싸움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깊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도 다시 웃을 힘이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체력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신을 넘기면은 사람은 점점 말을 마음에 쌓아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한 걸음씩 물러납니다. 나는 많은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만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늙었을 뿐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무섭습니다. 미움은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지만 무관심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 무심코 던진 말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바깥에서 받은 피로와 좌절을 집안에서 풀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서는 참고, 직장에서는 웃고, 세상 앞에서는 체면을 지키다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 말을 거칠게 사용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야. 바로 그 생각이 관계를 망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존경하던 선배 한 분을 기억합니다. 학문적으로도 훌륭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 그분은 자주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은 같은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외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쓴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당신은 원래 그래. 그 정도도 못하면서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부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부부는 함께 살지만은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뿐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그림자가 반복되면은 마음의 방향도 그쪽으로 굳어집니다. 오늘부터 나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은, 아니, 최소한 외로운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멈춰야 할 두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훈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살다 보니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진실을 조용히 건네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첫 번째 말을 꺼내겠습니다. 아주 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말을 던지고 있진 않은가? 사람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게 되는 걸까요? 나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학문 속에서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삶을 오래 바라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계산을 하고 표정을 가다듬고 상대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긴장이 풀립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피곤함, 좌절, 억울함, 분노, 그 모든 감정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진심을 알 거야. 이 정도 말은 상처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흘려보낼 수 있었던 말도 신을 넘기면 마음 깊숙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갑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반드시 멈춰야 할 첫 번째 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은 너무 흔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이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말하면 마치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상대의 과거, 노력, 변화의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넌 변하지 않아. 넌 기대할 가치가 없어. 이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변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소리 없이, 눈에 띄는 싸움도 없이 나는 한 노부부를 기억합니다. 결혼 생활이 50년이 넘은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데도 서로를 보지 않는 상태.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원래 예민하잖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이 쌓이면서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뻐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집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편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복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규정하는 말은 사랑의 종말을 앞당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느리게 변할 뿐입니다. 그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이 부부라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다 하는 말은 그 기다림을 끊어버립니다.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견뎌야 할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고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직 우리는 두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잔인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말을 꺼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가장 쉽게 던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으로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 묶어두고 있는가? 이제 나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당신을 다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더 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크게 다투는 때가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는 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얘기하면 더 상처만 받아요. 이 말 속에는 체념이 들어있어. 그리고 체념은 사랑이 늙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시이 넘으면 사람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무시당하진 말자.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 마지막 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말이 나올 때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희생처럼 들립니다. 참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은 상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혹은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달랐을 거야. 이 말은 상대를 직접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후회와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즉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 인생의 짐이었구나. 내 존재 자체가 미안한 일이었구나. 이때부터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나는 한 중년 여성을 기억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그 말이 반복되자 그 여성은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워졌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를 낼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서운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상대의 인생 전체를 후회로 규정하는 말은 솔직함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신을 넘긴 사람에게 이 말은 특히 잔인합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많고 다시 시작할 체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말은 삶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말은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설령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스쳐갔더라도 그 생각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관계이지 서로의 후회를 떠넘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노년에 들어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짐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상처가 빨리 아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당신이
오늘 던진 말 한마디는 내일은 잊힐지 몰라도 상대의 마음 속에서는 수십 년을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함께 늙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이 존중이라면 그것만은 말로 빼앗지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끊고 조용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노년을 덜 외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한 가지만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사랑은 지키지 못해도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덜 외로울 수 있는가?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새로운 것을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살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잘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남기는 습관을 멈추는 일입니다. 먼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가장 거칠 때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배고프면 인내심이 사라지고 지치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진 말은 대부분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이 가장 조용할 때만 꺼내야 한다고. 지금 화가 났다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시간을 통과할 때입니다. 노년에 들어 가장 필요한 능력은 설득력이 아니라 침묵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집은 안 그런데 누구 남편은 누구 아내는, 이 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말입니다. 비교는 관계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비교는 존엄을 깎아낼 뿐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경쟁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큰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인정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그건 당신 방식이었겠지.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려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다시 말할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잘못을 다시 들추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반복해서 꺼내는 것은 관계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묶어두는 일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기억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만 바뀌면 괜찮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대가 내려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안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같은 말로 되돌려주지 마십시오. 노년에 필요한 품위는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를 넘기는 능력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고르는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노년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당신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이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사람 사이에 오래 남습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지배등을 하나씩 끄듯이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얼굴이 편안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생 함께 산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삼켰는가에 있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랑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열정으로, 희생으로, 때로는 다툼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증명이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더 잘해주려는 마음보다 덜 아프게 하려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할지 차갑게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사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로맨스도 열정도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거창한 행동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아주 짧은 침묵에서 지켜집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라는 말을 삼키는 것.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짐이 아닌 동반자로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어도 된다는 허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년에 들어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땐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었을까? 그 후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말이 남긴 감정은 사람과 함께 늙어갑니다. 당신이 오늘 던진 말은 언젠가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다시 돌아와 당신 옆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말을 하나 줄이십시오. 대신 표정을 하나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판단하지 말고 잠시 두십시오.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덜 다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끝까지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숨이 가빠질 때 잠시 멈춰 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지막 얼굴이 됩니다. 그 얼굴이 차갑지 않기를, 당신이 늙어갈 집안의 공기가 조용히 따뜻하기를 나는 오래 산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